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잘란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나잘란 박사가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호칭하실 때는 나잘란 박사보다 너잘란 박사라고 호칭하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한국에 있는 소자본 창업 분야의 연도별 발전사와 또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태동 그리고 성장 또 성숙에 이르는 전 과정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요,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쓴 나라는 미국입니다. 1907년경에 미국에 이제 경제 한파가 일어날 때 그때 처음으로 슈퍼마켓이 연사화된 슈퍼마켓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태동한 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1927년도경에 일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최초의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은 뭐 설이 많습니다만 소바, 모밀국수 전문점을 체인점으로 처음 했다라는 뭐 설도 있고 뭐 라면 전문점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27년도경에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우리나라는 정확히 1979년도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최초로 서울 중구 소공동, 지금의 명동이죠. 그 명동에서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에 의한 가맹 1호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79년도 롯데백화점이 오픈할 때 그 롯데백화점 지하 40평 공간에서 등장한 업종이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에 의한 점포는 롯데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에는요, 또 맥케인 양념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또 그 당시에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일부에서는 맥케인 양념치킨이 우리나라 또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통적으로 롯데리아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1호다. 1979년도부터 2019년 지금까지 약 4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그 기간이 40년 됐구나. 그러면 최초로 어떤 브랜드, 어떤 업종이 등장을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등장을 했으며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며 또 변화된 이유가 어떠한 그 배경, 어떤 과정이 있겠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1편, 2편으로 구분해서 정보를 또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79년 롯데리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롯데리아는요, 정확한 업종명이 햄버거 전문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즉석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이제 업종이 생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뭐 즉석 햄버거 전문점이다, 또는 뭐 유럽식, 미국식 햄버거 전문점이다, 뭐 등등 많은 업종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통일된 명칭은 햄버거 전문점입니다. 또 패스트푸드점이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롯데리아는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던 롯데리아, 지금의 롯데리아가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최초로 등장한 그 업종이거든요. 또 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1979년도는요, 우리 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1979년도는 대한민국이 큰 어떤 정치적인 역사, 어떤 이슈가 있었던 해거든요. 그 해가 1979년 겨울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9년 등장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춰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태동하자마자 79년에 등장한 롯데리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업종이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점으로 시작한 체인점입니다만 뭐 서비스업 정도 등장을 하고 뭐 비디오샵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거든요. 또 이제 판매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의류 판매업.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랜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 그룹에서 최초로 의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등장한 게 이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원래는 이제 그 이랜드가 신촌에 있는 그 조그만 의류점 5평짜리 공간에서 잉글랜드란 간판을 걸고 박성수 대표가 그 당시 이제 박성수 사장님이 내가 이 잉글랜드 의류점을 하는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잉글랜드는 상표 등록이 안 되니까 단어를 좀 조정해서 이랜드로 변화해서 상표 등록을 하고 의류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최초로 국내에서 전개했던 의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바로 이랜드거든요. 80년도에 시작한 이랜드는요. 81년, 82년, 3년도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브랜드가 계속 출시하게 되거든요. 80년 이랜드를 시작으로 이듬해 헌트, 뭐 언더우드, 뭐 베이비 헌트, 뭐 베이비 언더우드 이런 이랜드 그룹에서 나온 브랜드가 29개까지인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80년도 의류 프랜차이즈 이랜드거든요. 세계적으로 의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을 거둔 유일무이한 그러한 브랜드가 바로 이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랜드 그룹이 성공한 것을 배경으로 이제 유사한 의류 브랜드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에서 나온 코오롱 스포츠 브랜드도 나오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 이제 브랜드 의류 프랜차이즈가 신원 에베네션에서 했던 C라든가 에베네션이라든가 이런 의류 브랜드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중요한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브랜드가 바로 이랜드라고. 제가 이 역사를 제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 연도나 또 그 브랜드 명칭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년도에 등장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요. 1980년대에 다양한 장르의 업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각광을 받았던 업종이 바로 이 의류 브랜드 말고 바로 치킨 브랜드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맥켄 양념치킨을 시작으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80년도에 멕시칸 양념치킨, 또 페리카나, 사또 양념치킨, 이서방, 또 처갓집, 이러한 치킨 브랜드들이 80년대에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막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지자체별로 지역 상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브랜드들이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안점은요. 그 80년도 초반에 등장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뒤에 붙는 그 단어가 양념치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양념치킨. 이 양념치킨이 이서방, 처갓집 다 양념치킨이 붙거든요. 그 양념치킨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그냥 치킨 브랜드 하면은 BBQ다, BHC다, 치킨 매니아다, 훌랄라 치킨 이렇게 단일화된 치킨만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게 된 그 원인 제공, 그 분기점이 1995년도에 일어나거든요. 그건 또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는 우리나라에 80년 5월 18일 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대에서 이제 민주화 시대로 이제 막 열망하고 갈구하던 그 무렵에 또 그 80년 81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교복은 일본식 교복이기 때문에 그 잔재를 좀 타파하자. 그래서 그 당시 문교부 장관하던 김옥
김옥길 여사께서, 김옥길 장관님입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 그 누나죠. 이대 총장을 하시던 김옥길 총장님이 문교부 장관에 임명되시면서 첫 번째 했던 교육 개혁을 일으킨 게 바로 교복 자율화. 그 교복 자율화가 발표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브랜드가 바로 이랜드 그룹입니다. 이 이랜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최초로 교복 자율화된 청소년들이 입을 사복을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랜드 헌트 이런 브랜드거든요. 또 그 영향을 입은 브랜드가 이제 청바지 시대가 오니까 뭐 핀토스라든가 이런 청바지 전문 브랜드들이 또 뭐 미국식 브랜드 뭐 리바이스라든가 또 리라든가 이런 청바지 브랜드들이 이제 그때 막 대거 등장하게 되고 속속 외국 브랜드가 유입되게 되는 그 배경이 1980년 상당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80년, 81년을 거쳐서 2년, 3년, 4년까지 이러한 치킨, 양념치킨 브랜드, 또 의류 브랜드, 또 이제 비디오 샷과 같은 그런 서비스 브랜드들이 막 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하면 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특히 신문에 이제 5단 통광고 전면 광고에 계속 가맹점 모집하는 또 대리점을 모집하는 이런 광고가 매일 끊이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모르던 소상공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1997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했던 단어가 우리 소상공인을 좀 가정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장사꾼 또는 뭐 장사치 이런 좀 다소 좀 이렇게 좀 재래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제 불리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80년에서 84년도에는 그러한 이제 신규로 등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이제 처음 전개되는 도입돼서 발전하는 그 태동기를 만들었던 그런 업종들, 그런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은요, 1985년도입니다. 그때 물론 많은 브랜드들이 또 이제 85년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가장 인기를 얻었던 그 브랜드가 1985년도 하면 지금은 잊혀져 있는 브랜드 참새와 방앗간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새와 방앗간? 브랜드가 참 신선하다? 좀 새롭다? 참새와 방앗간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종합 분식점을 프랜차이즈 시킨 겁니다. 이 참새와 방앗간을 벤치마킹해서 등장한 업종들이 뭐 떡볶이 전문점, 또 뭐 김밥 전문점들이 이런 참새와 방앗간에 있던 메뉴를 전문화, 세분화됐던 그 배경,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이 브랜드 참새와 방앗간이거든요. 그 당시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의 학생층들이 이 참새와 방앗간의 그 가맹점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김밥, 라면, 우동, 떡볶이 뭐 이런 메뉴들을 간식거리 메뉴죠. 즐겨 이용하던 그 당시에는 매우 유명했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참새와 방앗간이 85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85년도에 등장한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연도수는 제가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까 연도가 그게 아니다. 84년도였다. 86년도였다. 이렇게 크레임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연도는 제가 조금 틀릴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한 3, 40년 전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용우동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동 전문점입니다. 우동이란 메뉴 가지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공을 거둔 업종이 바로 용우동. 유사한 브랜드로 장우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기업에서는요, 우리가 먼저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 주장은 그냥 개별적으로 좀 주장하시고 저한테 왈가왈부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저도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한 과거를, 역사를 일일이 다 메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전문 서적을 제가 출판을 할 때 그때 했던 내용인데, 그 출판할 때 그 서적도 지금은 다 완판돼서 없어졌고요. 또 그 원본이, 제가 글을 썼던 원본이, 제가 이제 연필로 막 글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 원본까지도 제가 다 좀 소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그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85년도, 6년도, 7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초기에 토착화, 정착화시키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80년도 아시안게임 했거든요. 그때 시작으로 그때 태동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한국도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이 가맹점이 분포되어 있구나. 이 프랜차이즈라는 이 시스템이요, 그 시민경제 또 우리 미시경제라 그랬죠.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경제학에서 볼 때는 이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소상공인들, 지금 용어로 소상공인들이 미시경제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면요,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할 때 동남아에 있던 그런 이제 후진국 또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또 가맹본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방식의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그 동남아에 있던, 물론 일본을 제외하고요, 뭐 대만이라든가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또 태국 이런 나라에서 그 86 아시안 게임 할 때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토착화시키고 그 나라에서 성장시켰던 그 원인 제공, 그게 바로 86년도입니다. 88년도 세계적으로 큰 이슈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88 서울올림픽에서는요, 86년도는 동남아 시장에 한국 프랜차이즈가 전파됐지만은 1988년도부터는요, 글로벌하게 세계 각국으로, 특히 유럽으로 한국식 프랜차이즈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전파하기 전에 서구 유럽에 엄청 발전되어 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오는, 유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88년도는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 중에서 1979년대는 이제 근대화된 프랜차이즈의 시작이고, 즉 근대화된 프랜차이즈의 서막을 알린 게 1979년도. 1988년도는요, 현대화된 프랜차이즈의 서막을 알린 계기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가 현대화된 시점은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부터이구나. 몇몇 대학의 소자본 창업 또 뭐 프랜차이즈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죠. 정규 4년제 대학 과정으로. 그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학생들이 공부할 때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교재에 나오는, 그 학교 교범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88년도 현대화된 프랜차이즈의 서막을 알리게 된 그러한 이제 브랜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 20만 예비 창업자 여러분, 현재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530만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88년도에 등장한 세 가지 브랜드, 세 가지 업종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현대화된 세 가지 업종이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를 완전히 탈바꿈시켰고요. 현대화시켰고요. 또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 100년을 기약하는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 그 모티브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 브랜드, 세 개 업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 브랜드, 세 개 업종을 계속 벤치마킹함으로써 연구,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에 다가오는 100년 역사에 한국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또 한국식 프랜차이즈 아이템이 도입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본 분모라고 생각합니다. 분모. 그 기본 분모를 이해하면요, 거기에 분자. 그러니까 88년대 이 세 가지 브랜드, 세 가지 업종이 이렇게 났으니 내가 2019년도에 창업을 할 때는 또 내가 가맹본사, 가맹본부를 설립할 때는 이러한 브랜드, 이러한 업종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구나. 그 공부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기본 공통 과목, 기본 공통 업종입니다. 꼭 예비 창업자 여러분, 소상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국 외식 문화가 과거 우리 뭐 삼겹살, 돼지갈비 이렇게 식사를 하던 외식 문화가 서구식 외식 문화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업종이 바로 피자 전문점이 1988년도에 등장합니다. 어떤 걸로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원래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레귤러 체인 시스템,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 볼런터리 체인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레귤러 체인 시스템은 그냥 그 직영점이 직영점. 해당 본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요. 해당 본사의 자본금으로 직영점을 내세우는 것을 레귤러 체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권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뭐 하나은행이다. 그 하나은행이 각 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은행은 다 지점을 직영점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레귤러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일반 그 로드사이드 스토어 중에서 도로변 점포를 보면은 자동차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또 삼성자동차. 그 자동차가 점포에 이렇게 그 점포가 체인점인데 어떤 체인점이냐면 직영점. 현대에서 투자해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 업종이 바로 뭐 자동차 전문점, 이게 레귤러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은 우리말로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레귤러 체인은 직영점. 레귤러 체인, 그래서 RC, 레귤러 체인, 그래서 RC라고 합니다. 약칭으로.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은 약칭으로 FC. FC는 가맹점. 그는 이제 본사에서 구축한 어떤 마케팅 시스템과 또 그 브랜드 사용, 또 뭐 간판 사용, 또 어떤 인테리어 시설, 또 뭐 주요 상품, 이거를 본사에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해주고 관리, 경영 지도해주는 그 전략,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가맹을 하게 되면 본사의 이제 노하우를 터득하고 또 그 사용하는 사용료를 뭐 가맹금으로 또는 가맹비로, 로얄티로 지불하고 창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맹점 창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볼런터리 체인점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는 뭐 특약점, 협약점, 대리점,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볼런터리 체인 시스템이에요. 약자로는 이제 VC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신문 광고나 어디 기사에 보면은 뭐 어디 대리점이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협약점이구나. 요거는 볼런터리 체인이구나. 어디 가맹점. 요건 프랜차이즈 체인이구나. 어디 직영점 하면 요건 레귤러 체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속도가 좀 빠르실 겁니다. 1988년도에 등장한 업종 중에서요, 최초로 등장한 피자 전문점. 미국 브랜드 피자헛이.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성신재 회장님이
그 자서전에 보면 창업자금 7만 5천 원인가? 예, 그런 이제 자서전적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성신재 회장님이 미국에서 피자가 운영되는 걸 보고 이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피자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도입한 브랜드 피자헛. 지금의 피자헛이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물론 그 운영 점포는요,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으로 시작하게 된 그 해가 88년도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80년도에 이제 성 회장님이 이제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은 88년도 피자 전문점. 왜? 외식 문화가 한국식, 동양식 외식 문화에서 삼겹살, 돼지갈비에서 서구식, 미국식 외식 문화로 연기가 없는, 그리고 피자를 한 판을 시켜놓고 우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파샬로 조각을 내서 같이 먹는 이 문화. 피자 전문점은 한국 외식업계 또 한국 외식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피자라는 메뉴. 지금도 선호하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피자 전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직장인 단위로 3, 4, 5 외식을 하는 업종이구나. 점심 메뉴가 아니고 저녁 메뉴구나. 이 점을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나 피자 전문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점심 메뉴가 주가 아니고 저녁 메뉴가 주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자 전문점 창업을 할 때는 점포 개발을 할 때, 점포 세개할 때는 그 입지 분석, 점포 분석, 또 상권 분석을 할 때 꼭 저녁에 식사할 수 있는 배우직 고객 수나 또 유동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88년도 등장한 업종은요, 셀프 서비스 방식의 원두커피 전문점입니다. 좀 단어가 길죠? 업종명이라고 합니다. 그 업종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원두커피 전문점, 그 원두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최초로 등장한 해가 바로 88년도. 최초로 등장한 브랜드가 자댕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입니다. 셀프 서비스 방식에 8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실에서 시작한 다실, 다방, 커피숍 이렇게 진행해오던 그런 업종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실에서 다방으로 갈 때 다방도 뭐 음악 다방도 있고 뭐 DJ 다방도 있고 뭐 배달 다방도 있고 뭐 다방도 업종이 다양합니다만, 그 다방이 그 근대화된 게 이제 그 커피숍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주로 다방은 이제 뭐 지하에 많이 있었고요. 음악 다방은 1층에 있었고요. 커피숍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종업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종업원이 있던 그 커피 취급하던 그런 업소들이 종업원이 없이 셀프 서비스 방식에,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은 그 원두 커피를, 지금의 원두 커피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1,000원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서울 그 대학로에 있는 해화동에서 그 자댕 1호점이 오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자댕은 일본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착안할 거는, 원두 커피 전문점은 일본식 커피 전문점이 자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점포가 어떻게 했냐면요, 1층에서 30평형이었습니다. 30평형은 임대평수거든요. 그럼 실평수로는 20평입니다. 일본식 커피 전문점을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층에서 20평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댕이 등장하면서 그 같은 해 똑같이 일본식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도토루 원두커피 전문점입니다. 자댕과 도토루는요, 지금도 일본 최고의 커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맥심, 커피 회사 맥심이 있듯이 일본은 뭐 도토루 자댕하면 대단히 유명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88년도에 현대화된 프랜차이즈가 바로 원두커피 전문점이 등장을 했구나. 이게 일본식 원두커피 전문점이구나.
왜 자꾸 제가 일본식을 강조하냐면요. 그 이듬해 1999년도에 미국식 원두커피 전문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90년에 들어올 때 벤치마킹했던 그 브랜드가 바로 자댕 도투란 뜻이죠. 88년도에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피자 전문점, 또 원두커피 전문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세븐일레븐은 어느 나라 겁니까? 일본 겁니다. 세븐일레븐요, 1층에서 10평형으로 창업하는, 입점하는, 본사 입장에서 출점한다고 합니다. 출점하는 업종이 바로 24시간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의 단어가 CVS라고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이 스펠링의 약자가 뭐냐면 Convenience Store, CVS. 우리말로 그냥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CVS입니다. 일본에서도 88년도까지 그냥 CVS. 일본에서도 그냥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그때 이제 언론에 이제 컬럼을 쓰고 할 때 그때 제가 뭐를 발표했냐면요. 24시간 편의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우리 예비 창업자 성우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점 하면 24시간 편의점이구나. 그 왜 24시간을 붙였을까요? 세븐일레븐이라는 브랜드가요. 뭐냐면은 from 7 to 11이에요. 세븐일레븐이.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오픈해서 저녁 11시까지 영업한다는 뜻입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하는구나. 왜? 일본은 심야 영업을 안 하거든요. 11시에 그냥 클로즈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심야 영업하는 데가 없어요. 뭐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주류 취급하는 업종이나 그렇고 웬만한 업종은 다 11시에 다 클로징 다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편의점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88년도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1년 동안 해보니까요. 주간에 7시부터 11시까지 매출보다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매출이 더 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간 심야 매출이 넘다 보니까 세븐일레븐 가맹점도 그냥 풀로 하자. 그게 매출이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죠. 오픈하고 가성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심야 시간대. 그래서 애금 7시부터 그냥 그 다음날 7시까지 그냥 24시간 풀로 영업을 하자.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된 겁니다. 그 88년도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패밀리마트라고 하는 편의점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일본 겁니다. 그 패밀리마트가 등장을 해서 10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우리 일본 이제 프랜차이즈 안 한다. 패밀리마트 안 한다.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변경된 브랜드가 지금 우리 흔히 로드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 CU라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 CU의 전신이 바로 패밀리마트예요. 일본 패밀리마트 그 로얄티가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너무 로얄티가 비싸다. 그 당시 로얄티를 7%씩 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의 7%.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마트 관계자들이 우리 브랜드 다 바꾼다. 그래서 패밀리마트에서 간판을 다 띄고 전부 CU로 다 탈바꿈한 겁니다. 그 지금의 그 CU, 이 CU가 무슨 약자냐면요. Convenience Store for You. 당신을 위한 24시간 편의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CU가. 이 브랜드에 그런 숨은 의미가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뭐 깊은 철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88년도에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분야의 대혁신, 현대화시킨 그 업종이 피자 전문점 피자헛, 또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 또 뭐였죠? 그 원두커피 전문점. 원두커피 전문점은 업종명이 셀프 서비스 방식의 즉석 원두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단어가 기니까 그냥 제가 추려서 그냥 원두커피 전문점 이렇게 된 겁니다.